네, 5월 27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다지 특이점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활용해서 차익 거래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건 그때그때 다른 거라서 예측이 안 되는 영역이니까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오늘 시장을 보면 오전에 안 좋았던 지수가 장 막판에 좀 반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죠.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실 오늘 한편으로 저는 이 기사 때문에 그 내심 시장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 하고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네, 비교적 잘 버틴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반토막짜리 부양책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했다고 하면서 좀 내심 시장이 실망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인프라 정책 같은 경우에는 좀 원안에 대해서 공화당 측에서 반발이 심했다고 했는데 이걸 오히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수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먹을 수 있는 크기가 작아지니까 좀 시장이 실망하지 않겠나 했는데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이벤트들에 더해서 조금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제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은 아직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는데 이미 2차전지 시장에서는 좀 분주하게 연구 중인 이 반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관련 직종 종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리서치한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개괄적으로 좀 이 시간에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도 설득이 되시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2차전지 섹터를 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한 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넓은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좀 금리 인상 또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기술주들이 좀 본격적으로 힘을 못 쓰는 것도 한몫을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2차전지 내 그러니까 섹터 내에 새로운 이슈가 없는 것도 한 몫을 할 겁니다. 잠깐 작년에 2차전지 시장을 정리해 보면 한 축을 담당했던 파트 중에 하나는 단연 전고체 배터리가 있었죠. 근데 물론 분명한 거는 지금도 배터리 시장은 전고체 배터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현 시점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기업인 이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연말까지 이 폭스바겐과 더불어서 이 대규모의 전고체 배터리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는 매우 비싸고 또 상용화가 된다고 해도 범용화까지는 가야 할 길이 매우 멉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체감상 느끼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 이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특징은 액체 대신에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삼성 SDI 사이트에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설명한 내용인데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아무튼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액체로 이루어진 전해액이기 때문에 이 폭발과 같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에 되면 그래서 전해질이 고체가 되면 화재 위험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에 더해서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전고체 배터리에도 단점은 있는데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이 전도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전도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밀도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터리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액체 상태일 때보다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하이브리드 전해질이라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놀랍게도 중국 전기차 기업인 이 니오라는 기업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니오라는 회사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좋은 회사인데 특히 착탈식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영상을 보니까 이게 니오 방식인데요. 이게 지금 배터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자체 배터리 스테이션이 있어서 충전하지 않고 그냥 완충된 배터리로 교환해주는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올해 초 그 니오데이에서 신차가 공개됐죠. 근데 뭐 언론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 하이브리드 전해질이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해질이라는 거는 이건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그 젤리 형태의 전해질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반고체 배터리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그 니오가 발표한 하이브리드 전해질을 보면 아무래도 젤 형태다 보니까 일단 화재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이 에너지 밀도 역시도 해결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하이브리드 전해질을 탑재한 니오의 반응고체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360Wh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최대 300kWh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개선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도 최근 그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고체 배터리 유무기 그 하이브리드 고체 전해질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LG화학, 또 상장이 안 된 엔캠, 테이펙스, 그리고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신개념 하이브리드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봤는데, 어쨌든 추후에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로 가기 전에 먼저 반고체 배터리 시장을 잠깐 들렀다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까지 이제 제가 찾아본 바로는 딱 뭐다 하는 수혜주가 없긴 한데, 분명한 건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 전해질 파트는 이제 위험해질 수밖에 없겠죠. 쓰임새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반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내용을 듣고 이 반고체 배터리가 실체가 있는 산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이제 공부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시장이 부각될 즈음에 차분하게 흐름을 즐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